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9일 아침인데요.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 때까지 제 방송이요 100만 대군을 모시고 정권교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야말로 내실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분씩만 도와주시면 하루 이틀 사이면 금방 100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지원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김건희 대표의 등판이 좀 임박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건희 대표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이 팬카페 가입도 적극적으로 여러 주변 인물들과 함께 해주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리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추세에 말하자면 공고화 시키겠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요.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어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한국갤럽에서조차도 7% 정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야의 선거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엄살펴는 면도 있고 또 아니면은 허풍치는 면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상호 대표가 우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자,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권영세 선대본부장은요, 이거는 하나의 여론조사상의 우위일 뿐이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세를 굳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우선 이제 돌발, 즉 후보 말실수와 같은 돌발 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연 제대로 성사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확산 속에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의 투표율도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 판세와 관련해서 이 권영세 본부장은요, 수도권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많이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몸을 낮추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정권 교체에 열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수도권은요, 부동산 실정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남은 약세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5%보다는 높은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말이죠. 최근에 한 25%까지 올렸는데 리서치뷰 바로 금요일날 33%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는 목표치를 20%에서 25% 다시 30%로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권영세 본부장은요, 여론조사 수치가 실제로 대표에 반영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남 판세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자, 흔히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야, 호남은 말이지 개표소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져. 그래도 우리 편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불문율에 우리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께서요 단호하게 노 딱 해서 판세를 바꿔달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 없애는데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쉬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귀로 아주 따갑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팩트잖아요. 야권의 정치 공세가 아닌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눈 딱 감고 윤석열 후보를 찍을 때가 됐다. 더 늦으면요, 호남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야, 역시 호남은 달라. 변하지가 않네. 이러한 원망과 비판을 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당에서는요, 이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그 다음에 강석훈,
이런 분들이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이 우상호 총괄 선대위원장 냉정하게 보면 3~4% 정도 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뒤지는 원인을요. 지금 여당에서는 단일화 이슈만 정리가 되면 이제 끝난다. 왜냐하면 단일화로다가 이제 딱 뭐라 그럴까요? 이 관심의 포인트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단일화라는 이슈 자체가 한 2~3% 정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판세를 보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57.5, 그 다음에 박영선 39.18 해서 약 18%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그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40% 초반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럼 앞으로 변수가 뭐냐? 단일화하고 코로나 확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되는데, 단일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고, 이 단일화 이벤트에 관심이 떨어지면은 결국 인물 구도로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인물 구도, 아니, 이재명이 어떻게 인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인물의 개념조차도 여당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재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 말이죠. 이 변수로서는 이제 호남, 그다음에 친문, 여성층 이렇게 변수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면 친문층은 친문 부동층이 있고 특히 또 부동층 중에 중도 부동층이 있는데 이 부동층이 중도 부동층의 15% 안팎으로 보면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부동층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잠재력을 5%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수도권과 중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상호 위원장은 호남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가 약진했던 5년 전하고는 훨씬 더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발언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더 크게 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복합 쇼핑몰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뜨겁게 찬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득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결국은 호남의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고민하다가 정치적인 가치 투표를 하게 되는 호남 특유의 패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이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참 두렵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우상호 위원장 저보다는 정치 전문가죠. 그렇지만은 이 단일화 이슈가 이벤트로만 보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단일화 문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판세를 바꾸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쇼 차원의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하고 우상호 위원장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말이죠. 이 중도층의 5% 잠재력이 있다. 이 중도층의 지금 표심은요. 이미 여론조사를 보면 리서치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갤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은 이미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서 끌어올 수 있는 이 잠재치를 갖다 5%를 본다? 이거 가설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우상호의 얘기. 이걸 보면 역시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번에는 이제 부동층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샤이 이재명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 샤이 윤석열도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요즘 분위기는요, 희망회로를 가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망회로. 왜냐하면 이렇게 희망회로라는 게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이 단일화를 이벤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중도층에서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이 변동 폭을 5%로 보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희망회로예요. 자, 그러면서 샤이 이재명 쪽으로 지금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호남 친문 여성 이런 집토끼 집결 전략도 쓰면서 샤이 이재명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지금 이분들의 전략이잖아요. 여권에. 그런데 여론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은 저하고 비슷해요. 이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처럼 큰 규모의 샤이 표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게 결론적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윤태곤의 더모아 정치부선 실장은요. 정치적인 사회적 압박과 시선 때문에
속마음 지지를 숨기는 게 샤이 표시의 본질인데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준호 SDI 대표도요.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상황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샤이 응답층이 클지는 의문이다. 예. 그리고 4.7 지난해 재보선에서도 샤이층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당이 판세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잘못 믿는 큰 우를 범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일화 문제가 이벤트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함수의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당 대 당 합당하는 것을 접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지난 17일 날 CBS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합당 문이 열려 있다. 즉 당명 빼놓고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단일화를 한 후에 얼마든지 합당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합당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 액수가 달라져요. 근데 합당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 한 칼에 해결이 돼. 왜냐하면은 이 정당 관련 이 법규에 말이죠. 전부 다 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합당한 정당이 M&A를 하게 되면 전부 이런 비용 부채도 다 떠안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단칼에 해결해줘.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이런 이 채무 부담, 선거비 부담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단일 후 합당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유혹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유혹이라기보다도 좀 유인 카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차기 대선 로드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총리, 장관 이런 거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치적 우위상 당을 이끌었던 이런 분에서 인하고 본다면 이렇게 로드맵, 차기 대선 로드맵하고 하는 거, 특정 자리와 연결시킨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합당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점도 지금 현재 이벤트로 보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얘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곧 안철수 후보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20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19일이잖아요. 본래는 뭐 오늘 지금 현재 이 버스기사, 사망한 버스기사 장례식에서 김해에서 볼 수도 있겠다.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전망이 안철수 후보가 김해 장례식장에 오늘 가려다가 안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김해에서의 회동 가능성은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20일 날, 내일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회동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회계를 전문하는 인사가 안철수 후보 측 인사와 만나서 지금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회계사가 지금 현재 물밑 접촉에 착오가 된 이유도 바로 이 합당을 통한 단일화, 이 경우에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의 이러한 이 회계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 전문가가 물밑 참가된 것 아니냐, 이러한 좀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화 문제, 그리고 말이죠, 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월간중앙 3월호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윤석열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차 한 잔 마실 시간에 매습 지을 수 있다. 예. 이런, 말하자면 긍정적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떤 풍파에도 이겨내겠다. 그래서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월간중간 상호로 입장을 보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내가 지난번 서울시장에서 패할 때, 그 단일화에서 실패했던 오세훈과 이 협상에서 실패했던 방식을 제안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내가 제안한 방식이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방식이다. 예,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진정성이 있는 답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일화 문제가 외견상으로 보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팽팽하게 대결하고 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가 버티는 국면인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뭔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광주 쇼핑몰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야의 상당한 긴장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후보가 던진 복합 쇼핑몰이 상당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표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법률지원단에 있는 변호사 누구냐면요, 설주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어제 TV조선에 출연해 가지고요 이거 말하자면 이 광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단초적인 제안을 하는 거 이런 건 좋다. 그러나 과연 그게 지역발전 공약에 어울리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 명품 시계 차면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요, 복합 쇼핑몰 생겨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삼성이나 현대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그 지역에서 두 손 벌려 환영하겠지만 신세계가 미국에 백화점을 짓는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광주 시민을 비하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요, 민주당 관계자가 방송 출연해서 광주를 가난한 도시에 비유하면서 복합 쇼핑몰을 반대한다니 민주당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광주를 비하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광주 쇼핑몰 상당히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또 이용섭은요 지역 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이미 이용섭 이 시장은요 본인이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밝혔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요 이거를 갖다가 편가르기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비판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3%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비판했냐면요, 길 하나 내는 것도 찬반이 있다.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한 전남대 학생이 그저께 다른 후보의 대형 쇼핑몰 공약에 대해 민주당 답변이 소상공인과 연대하는 광주 정신 훼손했다고 하는데 쇼핑몰 없는 게 과연 광주 정신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길 하나 내는 것도 찬반이 있다. 합리적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가지고는 징후 갈등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이런 형태는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도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바로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유통 재벌의 복합 쇼핑몰 출시를 반대한다라고 한 적이 있고, 당시에 민주당 을지로 의원회에서도 이 공문까지 보내면서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거를 보면 말이죠. 이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복합 쇼핑몰 유치 이것이 이 호남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안치환 이 가수 안치환 씨가 계속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 논란하는 뜨거운 이 논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계산하에 이렇게 자꾸 논란거리를 내놓는 것 같은데
이 아까 우상호 위원장이 잘못 계산한 것처럼 안치환도 잘못 계산했다. 최근에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해서 김건희 대표를 비하하는 이러한 노래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까지도 참 이 부인한테 미안하다. 그야말로 마이클 잭슨과 같은 위대한 뮤지션을 말하자면 이 공세, 정치적인 저급 공세에 소환하지 말아라. 굉장히 엽기적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뭘 내놨냐면 여러분들 뭐 아주 신동엽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껍데기라는 가난한 시, 이 껍데기는 가라. 이 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67년에 발표된 시인데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위선을 없애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의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신동엽 시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껍데기라는 가라라는 말하자면 싱글 노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가지 버전으로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 3가지 버전으로 내놨는데 이 첫 번째 버전은요, 절제된 한국적 리듬을 바탕으로 가사에 집중한 시 노래의 느낌. 두 번째 버전은 디스코 리듬을 통한 흥겨움. 세 번째 버전은요, 앞두 버전을 반반씩 믹스한 이 다양한 분위기 표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소속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는요, 이 시를 노래하는 쉽지 않은데 시를 20여 년 동안 곁에서 두고 이리 보고 저리 보다 어느 날 우연히 그리고 느닷없이 노래가 됐다. 만들고 나서 나는 큰 성취감을 느꼈다. 큰 고지를 점령한 기분. 최고 높은 고개를 넘은 기분이었다. 반봉건 반제국주의 강렬한 의지와 민족 분단 극복을 염원하는 최고의 시에 감히 곡을 붙였다. 이제 고개를 내려가 뜨겁게 노래하는 일만 남았다. 자, 이게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씨, 안치환 곡. 이렇게 해서 내놨어요.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포털을 찾아봤더니, 이 빼앗긴 틀에도 보면 오는가. 264의 그런 노래나 아니면 264의 절정에 닿아 있는 하나의 대표적 저항 시다. 이 상황에 빼앗긴 틀에도 보면 오는가.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264의 절정,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반제국주의 그리고 분단 극복의 단호한 의지가 응접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현 상황과 좀 비교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저항시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4.19 혁명, 동학, 농민운동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쇠붙이라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마지막 연에서 이 쇠붙이가 뭘 얘기하느냐면 폭력, 군사, 무력, 전쟁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쇠붙이는 껍데기를 대표하는 존재물인데, 즉 뭐냐면 이 독재와 군사적 긴장을 표현한 것이 껍데기라고 해요. 이 껍데기. 자, 껍데기. 그래서 이 껍데기의 이 의미, 이 시인이 의미하는 의미는 거짓, 위선, 불의,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 이것을 껍데기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안치환 씨가 얘기하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거, 자, 누가 위선하고 있나요? 누가 불의를 벌이고 있나요? 누가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나요? 이거는 지금 현 민주당이에요.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지난번에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치환 씨가 상당히 혼이 났는데, 이번에 껍데기는 가라는 이거를 다시 노래화 시켰다. 이것을 그리고 이슈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뭐 통화혁명이니 4.19 군사 4.19 혁명이니 이런 게 4.19 혁명, 이 분위기가 과연 지금 뭐 60년이니까 거의 50년 이상이 넘었는데 지금 상황과 맞는 그러한 저항시에 맞는 지금 상황이 있느냐.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반제국주의, 야, 그러면 이게 이 안치환 씨의 생각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대로 반제국주의, 아니면 미국의 식민지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메시지를 혼동스럽게 지금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치환 노래,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 짚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큰 성취감을 느낀다. 고지를 점령했다. 이거를 갖다가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 이거하고 연결시키면은 마치 이재명이가 다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판단에 큰 미스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경기도 주택공사, 경기 주택 도시공사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V조선에서요. 단독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합숙소 현황 14개 현황 관련 자료를 전부 입수해 보니까요. 지금 우선 사이즈가 너무 커. 사이즈. 여기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402호. 이 합숙소. 이 합숙소를 보면 우선 면적이요. 46%나 더 커요. 46%나. 61평짜리야. 이것이 이제 합숙소 운영 현황에 맞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고 액수도 지금 9억 5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또 맞지 않아. 액수도. 그래서 이 합숙소 현황, TV조선에서 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3인용 합숙소인데 전용 면적 기준 모두 59평방미터예요. 전세 보증금은 2억 3억 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4인용 합숙소 두 곳인데 여기도 전용 면적 123평방미터에 보증금 4억 초중반이에요. 근데 이재명 집 옆집은요. 4명이 사는데 30% 이상이 더 크고 이 가격은 2배 이상이 비싸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평직원이 합숙소를 이용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한준 전 GH 사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현욱 사장이 직접 동호수를 지정했다. 그리고 기한도 평직원이 기한하지 않고 부장급 직원이 기한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은 뭐냐?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이제 이현욱 사장은 또 이 직원 합숙소를 갖다가 규정을 바꿔서 가지고 임원도 들어갈 수 있게 고쳐놨어요. 2020년 4월 달에. 그리고 본인이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3인용 합숙소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에서 걸렸는데요. 본인은 징계도 안 받아.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판교사업소 직원용으로 지금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교사업소가 판교동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남시 수정구에 있어요. 수정구. 자, 이러니까 말하자면 분당구에다가 그런데 수정구에 사업소가 있는데 이 전세 아파트 이재명은 수정구에 있어요. 수정구에. 참 수정구가 아니라 분당구에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경기도 합숙소 그야말로 이 사전 선거 운동하기 위한 것 아니냐, 드루킹과 같은 팀을 운영한 것 아니냐, 이러한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날씨도 오늘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